나는 연애 결혼을 했다. 20살 인생의 가장 푸르던 시절이었다. 그때의 나는 사랑이면 다 되는 줄 알았다. 남편은 학교 선배였는데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다. 요즘 말로 하면 무뚝뚝한 스타일이지만 그때 내 눈에는 그 무뚝뚝함이 너무 멋있어 보였다. 조용하지만 믿음직스럽고 책임감 있어 보이는 사람. 내가 흔들릴 때는 언제나 단단하게 중심을 잡아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처음 만났을 땐 남편이 밥을 사주며 이런 말을 했다. 나는 허투루 돈 쓰는 거 정말 싫어해. 쓸 땐 확실히 쓰되 불필요한 건 절대 안 써. 그 말이 어찌나 듬직하게 들렸는지 모른다. 그때는 그런 절약이 성실함의 증거인 줄 알았다. 나는 당시 친구들과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수다 떠는 게 낙이었는데 남편은 그런 나를 볼 때마다 그 돈으로 저금해두면 나중에 훨씬 유용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 말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그를 신뢰했고 좋아했다. 연애 시절 남편은 늘 깔끔했다. 옷은 몇 벌 없었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관리했고 데이트할 때도 늘 집 앞 슈퍼에서 산 캔커피를 나눠 마셨다. 괜히 비싼 커피 마실 필요 있어? 이렇게 마셔도 충분히 좋잖아.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래, 사랑만 있으면 되지 하며 미소 지었다. 그땐 몰랐다. 그 말이 내 인생의 오랜 틀로 이어질 줄은. 우리는 결혼을 서둘렀다.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나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함께해도 후회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나는 24살에 결혼했다. 처음 몇 년은 그야말로 바빴다.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원으로 일했고 나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낳아 키웠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큰애가 열이 나면 밤새도록 수건을 이마에 올려줬고 막내가 이유식 먹다가 토하면 새벽에 욕실 불을 켜고 손빨래를 했다. 그때 남편은 늘 늦게 들어왔다. 회사 일이 많다고, 야근이 많다고, 회식이 있다고. 그가 돌아올 때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나는 거실 불을 희미하게 켜둔 채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다. 차려둔 밥이 식어가도 남편이 피곤하다고 하면 그저 고생했어 한마디만 했다. 남편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내 손에 쥐어줬다. 이걸로 한 달 생활비 써. 남으면 저금하든 내 마음대로 해. 그 외의 돈, 즉 그의 월급 중 나머지는 어디에 쓰는지 묻지 않았다. 당신은 살림만 잘하면 돼. 그 말 한마디로 나는 30년을 살았다. 그가 주는 돈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기에 매달 25일이 가까워지면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다. 이번 달엔 쌀이 얼마고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왔고 애들 학원비는 빼야 하고 병원비까지 합치면 숨이 막혔다. 그래도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내가 집에서 투정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였고 명절에도 내 생일에도 나 자신을 챙기지 않았다. 우리 애들 옷 사주고 남편 셔츠 새로 사면 됐지. 나야 뭐 아무거나 입으면 돼. 그게 나의 습관이 되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면서도 가끔은 문득 허무할 때가 있었다. 창문 너머로 퇴근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나도 저 중 한 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이름이 있는데 왜 늘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불릴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털어놓을 사람조차 없었다. 친구들은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고 나는 집안일로 하루가 다 가버렸다.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았다. 남편 몰래 주식 몇 주를 사보고 소액 저금도 했다. 은행에서 이율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통장을 갈아타고
재래시장에 가서 조금이라도 싼 물건을 찾았다. 그게 내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내가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 같아서. 남편은 그런 내 노력을 몰랐다. 관심도 없었다. 그는 늘 집은 내가 책임진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하지만 정작 집안의 일에는 아무런 손도 눈길도 주지 않았다. 아이들 학교 생활이나 성적에도 큰 관심이 없었다. 가끔 내가 요즘 큰애가 사춘기라서 힘들어라고 하면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그 말 한마디로 대화는 끝이었다. 아이들은 나를 따랐지만 나 또한 인간이기에 지칠 때가 많았다. 가끔 남편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는 늘 바빴고 피곤했고 무심했다. 나는 그 무심함을 남자의 묵묵함으로 포장하며 살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내 안의 감정이 닳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부부는 점점 대화가 줄었다. 남편은 TV 앞에서, 나는 부엌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켰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었다. 그게 결혼이라는 걸까? 아니면 그냥 생활의 연장이었을까? 그래도 아이들 웃는 모습을 보면 버틸 힘이 생겼다. 큰애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나는 눈물이 났다. 그래, 내 인생도 헛되지는 않았어. 그 순간 내 희생이 조금은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우리는 중년을 지나 노년에 다다랐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공허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나는 여전히 참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균열이 나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균열이 언젠가 폭발할 줄은. 고무장갑 하나가 그 오랜 세월을 깨뜨릴 줄은 정말로 몰랐다. 남편이 은퇴하던 날 나는 속으로 약간 설렜다. 그동안 일하느라 늘 늦게 들어오던 사람이 이제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 테니 함께 밥도 먹고 근처 공원도 걷고 여행도 가며 여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이제 당신도 좀 쉬어야지.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진심으로 웃었다. 남편의 고생이 이제 끝났다고, 우리 둘의 인생 2막이 시작된다고 믿었다. 퇴직식 날 남편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다. 평생 회사에 충성하던 그가 낯설게 미소 짓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 이제 나도 백수다. 그 말에 우리는 둘 다 웃었다. 그날은 오랜만에 밖에서 외식도 했다. 소박한 돈가스 집이었지만 나에겐 작은 축제였다. 이제 남은 인생은 천천히 같이 걸으면 되겠지. 하지만 그 가치라는 말이 이렇게 외롭게 들릴 줄은 몰랐다. 퇴직 후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앉아 있었다. 평소처럼 양복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정장을 입은 듯 긴장된 자세였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이제 하루가 좀 한가하지? 뭐 하고 싶어? 글쎄, 아직은 모르겠네. 그는 그 말만 하고 신문을 펼쳤다. 신문을 다 읽은 뒤에는 TV를 켰다. 그리고 그게 하루의 대부분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변했다.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나는 오히려 내 공간이 줄어드는 기분이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그릇 그렇게 쌓아두면 물 낭비 아니야? 라며 툭툭 말을 던졌고, 빨래를 개고 있으면 수건은 햇빛에 말려야 냄새가 안 나라며 잔소리를 했다. 평생 집안일엔 손도 안 대던 사람이 갑자기 감독이라도 된 듯 참견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웃으며 넘겼다. 퇴직하더니 심심해서 저러는 거겠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참견은 내 일상의 숨통을 조였다. 내가 식탁보를 바꾸면 괜히 돈 쓰지 말라 했고, 냉장고에 과일을 사두면 이걸 언제 다 먹으려고 이렇게 샀냐고 했다. 결혼 30년 동안
한 번도 마트 영수증을 들여다본 적 없는 사람이 이젠 꼬박꼬박 확인하며 지적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그동안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걸 물었다. 여보, 이제 은퇴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은 눈썹을 찡그리며 되물었다. 무슨 말이야? 그동안 모은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생활하면 되는 거지. 남편은 피식 웃었다. 그게 조금 애매해. 애매하다고? 그동안 쓴 게 좀 있어서. 쓴 게 있어도 저금은 있잖아. 없어. 그 말이 귀를 의심케 했다. 없다고? 응. 남은 건 거의 없어. 나는 순간 귀가 먹먹해졌다. 그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는 퇴직금 일부를 이미 몇 년 전에 미리 당겼었고 월급에서 남은 돈은 골프 모임, 친구들과의 술자리, 자기 용돈으로 거의 다 썼다고 했다. 다들 그렇게 살아. 은퇴 전에 좀 누려봐야지. 그는 태연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나는 그동안 한 푼이라도 아꼈으며 친구 만나서 커피 한 잔도 사치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는 자기 세상에서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부엌 불만 켜둔 채 앉아 있었다. 내가 쌓아온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남편은 침대에서 코를 골며 잤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된 노트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내 이름으로 된 통장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기록을 보며 울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구나 싶었다. 남편은 평생 나를 생활비 받는 사람으로만 봤는데 나는 그 생활비 안에서 나름의 인생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다. 당신이 돈 관리 잘하잖아. 이제 당신 통장에서 좀 보태면 되겠네.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내 통장에 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내가 몇 번 이자 받으러 은행 간다고 했던 걸 기억했던 모양이다. 그때 느꼈다. 이 사람은 나를 평생 가정의 관리자로만 봤다는 걸. 동등한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만 여겨왔다는 걸. 그 후로 남편은 집에 있으면서 점점 더 예민해졌다. TV 뉴스 보며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고 나에게 당신은 나이 먹고 왜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냐며 한숨을 쉬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감정 기복이 아니라 참는 게 한계라 그래. 나는 점점 잠을 설쳤다.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앉아 있으면 조용한 집안이 낯설게 느껴졌다. 같은 공간에 사는데 마음은 늘 혼자였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내가 TV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리모컨을 빼앗으며 말했다. 이런 건 뭐가 재밌다고 봐? 현실성도 없구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수십 년 동안 남편의 말에 반박하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밴 거다. 그날 밤 내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무렵 친구 한 명이 나에게 말했다. 너도 이제 조금은 너를 위해 살아. 평생 참았잖아. 그 말이 가슴을 쿵 치고 내려앉았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남편은 이제 나와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도 나를 여전히 살림하는 사람으로만 봤다. 가끔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얼굴이 보였다. 주름이 늘어난 것도 머리카락이 희끗한 것도 괜찮았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는 거였다. 나는 언제부터 웃는 법을 잊었을까? 그날 이후 나는 마음을 조금씩 닫기 시작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을 짧게 했다. 응, 그래. 그게 다였다.
그는 그걸 무뚝뚝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안의 문이 닫혀버린 거였다. 남편이 은퇴하고부터 우리 집에는 침묵이 많아졌다. 서로 밥은 같이 먹지만 대화는 없다. 그의 젓가락 소리만 들리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한다. 이제 남은 세월을 이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람들은 말한다. 오래 살면 정이 든다고. 하지만 나는 가끔 오래 살수록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이 아니라 체념으로 이어진 관계. 우리는 어쩌면 그 길 위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다. 은퇴 후 몇 달이 지나자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야 보게 된 걸지도 모른다.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바라봤다. 청소는 왜 이렇게 늦게 해? 반찬은 어제 거랑 똑같잖아. 세제는 어디서 샀어? 그거 지난번보다 비싸 보이는데? 그 말들이 처음엔 그저 투정 같았다. 하지만 점점 숨이 막혔다. 나는 하루 종일 집안을 돌아다니며 작은 소리에도 눈치를 보게 됐다. 싱크대 문 하나 닫을 때도 혹시 시끄럽다고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남편은 은퇴 후 자신이 무력해졌다는 걸 견디지 못했다. 그러자 그 무력감이 고스란히 나를 향했다. 자존심이란 이름으로 그는 내 모든 행동을 평가했다. 그릇을 왜 거기에 넣어? 내가 맨날 말하잖아. 그건 왼쪽에 놔야 한다고. 그냥 내가 하게 놔둬. 그래서 집이 엉망인 거야. 그는 내 말을 끊고 내가 손 떼던 걸 뺏었다. 그리고 잠시 후 내가 하던 방식 그대로 다시 했다. 결국 결과는 같았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지시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내 손끝으로 만든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그의 불안이 뒤섞인 감옥이 됐다. 밤이 되면 남편은 거실에서 리모컨을 붙잡은 채 졸았다. TV 소리는 크고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그의 콧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심장은 요동쳤다.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작아졌을까? 어느 날은 내가 냉장고에 있던 멸치를 꺼내 볶고 있었는데 남편이 불쑥 뒤에서 말했다. 기름 너무 많이 넣지 마. 그거 비싸. 그 말에 손이 덜덜 떨렸다. 그럼 당신이 해.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다. 남편은 내 얼굴을 빤히 보더니 말했다. 내가 밖에서 벌 때는 그런 말 안 했잖아. 이제 와서 왜 말대답이야?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의 말에는 단 한 톨의 존중도 없었다. 내가 벌었으니 너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라. 그 말은 평생 내 안에 쌓였던 모멸의 결정체였다. 그날 밤 나는 거실 불이 꺼지자 조용히 창가에 앉았다. 불 꺼진 부엌에서 남편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는 나를 동반자로 본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저 살림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을까?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말을 아꼈다. 대답도 짧아지고 웃음도 줄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보고 왜 요즘은 인상이 써 있어? 라며 한심하다는 듯 말했다. 나는 속으로 되물었다. 당신은 내가 왜 그런지 정말 모르는 걸까? 어느 날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아빠 은퇴하셨다면서 이제 좀 여유 생기셨겠네. 그 말이 그렇게 씁쓸할 수가 없었다. 나는 대충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여유는 있지. 너무 많아서 문제야. 전화를 끊고 나니 허무했다. 내 아들도 남편도 누구도 지금의 나를 모른다. 주말마다 남편은 인터넷 뱅킹 화면을 들여다보며 잔소리를 했다. 지난달에 카드값이 왜 이렇게 나왔지? 식비가 너무 많아. 밖에서 뭘 먹은 거야?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나가서 커피 한 잔 한 게 전부야.
그 커피가 쌓이면 얼마인 줄 알아? 그의 말에 나는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 웃음엔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일부러 남편이 볼 때마다 무표정으로 지냈다. 밥상을 차릴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그저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런 나를 보고 남편은 말했다. 요즘 왜 이렇게 무뚝뚝해졌어? 나랑 대화 좀 하자. 하지만 그 대화는 대화가 아니었다. 그가 원하는 건 이야기가 아니라 지시였으니까. 그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언제 나가는지, 심지어 어떤 옷을 입는지도 간섭했다. 그 옷은 너무 비싸 보여. 그건 집에서 입기엔 좀 그렇잖아. 머리 염색은 왜 해? 흰머리도 자연스러운데.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지금 누구 인생을 살고 있는 거지? 이따금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주름이 깊게 파이고 눈빛이 흐려진 여자. 그 여자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지금은 가족보다도 자신이 더 낯설었다. 그런 날이 반복되던 어느 오후였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진열대 끝에 고무 장갑이 세일 중이었다. 핑크색, 밝고 깨끗한 색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장바구니에 넣었다. 손이 자주 갈라지고 시려서 이젠 내 손도 좀 보호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웠다. 하지만 그 작은 장갑 한 켤레가 내 인생을 뒤집을 줄은 그때는 몰랐다. 집에 돌아와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다. 그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게 뭐야? 고무장갑? 나는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응, 손이 조금 시려서.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눈을 크게 뜨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면서 설거지할 때 장갑이 필요했냐고. 왜 갑자기 이런 걸 사와?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앞이 아찔했다. 수십 년간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얼마나 혼자 견뎌왔는지가 한순간에 밀려왔다. 아이들을 키우며 집안일을 하며 친구도 거의 만나지 않고 살림을 꾸리며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버텨왔던 나였다. 그런데 지금 이 사소한 고무장갑 하나를 놓고 남편은 나를 공격하고 있었다. 이제 끝이다. 나는 손에 쥔 장갑을 떨어뜨리고 소리치듯 말했다. 이제 더 못 참겠어.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처음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뭐라고? 그동안 나는 뭐였어? 당신은 월급 주고 나머지는 다 써버리고 집안일엔 관심도 없으면서 참견만 하면서 이제 와서 내가 뭘 사든 왜 문제 삼는 거야? 말을 쏟아내며 나는 눈물이 터졌다. 울분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이 집의 중심은 항상 그였고 나는 주변만 돌봤다.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이해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내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오랜 세월 쌓인 감정은 단 몇 마디 사과로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겠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방해할 수 없는 시간에 주식 계좌를 확인하고 소액이라도 내 돈을 나만의 통장에 저축했다. 하루하루 작은 선택과 자유를 되찾으며 스스로를 지켜내는 법을 배웠다. 물론 아이들과의 일상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된 삶이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나를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자유롭게 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야 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고무장갑 하나가 내게 준 깨달음이었다. 사소한 물건이었지만 내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었다. 그리고 화면을 바라보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다. 삶에서 참기만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고 필요한 순간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전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